어딜 봐? 어디로 봐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숙TV의 손동숙입니다. 오늘 너무 따뜻한 봄날인데요.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정 시인이면서 시민혁명가입니다. 우리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사랑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이제 오래 거주했었던 이제 시민운동가이자 시인입니다. 아, 네. 우리 김사랑 씨를 제가 마지막으로 뵀던 게 목발을 짚고 계셨을 때를 뵀어요. 어떻게 다리가 네. 다 나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어쨌지 좀 나아가고 있고 이제 뭐 다 낫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안 나설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아프지만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우리 김사랑 씨 목발 짚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힘든 티를 냈던 게 너무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제주도 출신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제주도는 뭐 다 동경의 장소잖아요. 네. 제주에서 살아오시면서 뭐 좋은 것들 우리한테 좀 상상으로라도 할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서울이나 요런 쪽 사람들은 육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육지 사람? 육지. 네네. 섬에서 섬 그러니까 지방 구분을 지금도 저는 못해요. 경상도 아니 뭐 창원 진주 막 이런 도대체 어디에 붙은 동네지 막 이럴 정도로 그냥 물 밖에 나가면 다 육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주이든 아니든. 제주를 벗어난 모든 거는 다 육지인 거예요. 육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 풍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시에서도 서정시인 소리를 듣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연 속에서 자랐으니까 뭐 청정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많이 가는 데고. 그렇죠.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네네. 제주도 하면. 네. 저도 강원도에서 살았던 기억이 오, 제가 살면서 강원도. 네. 저도 깡촌에 아주 뼛속같이 산골 여자입니다. 보기엔 완전 세련된데. 아유, 야, 나는 정말 완전 서울인 줄 알았어요. 손동수 씨는. 아주 그 동막골 같은 데 살았습니다. 동막골? 네. 헐. 우리 김사랑 씨 이름을 제가 보면서 그 요번에 시집 내면서 제가 알았어요. 본명이 김은진 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김은진 씨도 참 이쁜 이름인데 김사랑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건 필명이에요. 필명. 저는 작가니까 이제 그 김사랑은 필명이고 이제 아오가 음파예요. 아, 음파. 네. 제가 우리 김사랑 씨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슴에 그 식귀들이 팍팍 꽂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첫눈 오는 날에 대한 시 있었잖아요. 그 첫눈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겠죠, 상대가? 그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우리 김사랑 씨는 아마 그 사람이 다른 버스를 탔을 거라는 자기 위안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위안을 했었죠. 그 사람이 아마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첫눈 오는 날이 달라서 못 왔을 거다라는 자기 위안을 했었는데 그 동네 눈이 안 왔을 거야.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근데 지금 우리 동네만 왔을 거야. 이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안 온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우리 김사랑 씨 시 중에서 대한민국 나의 주곡이라는 시를 봤는데 읽는 동안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이 투쟁하면서 제가 이제 술 담배를 못 하잖아요. 보기엔 말술인데. 아, 술 담배 못 하세요? 아예 못 해요. 근데 보기엔 다 말술 같다고. 임꺽정 같이 막 이렇게 들이키실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술, 담배, 음주, 가무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나도 이제 뭐 울분이 나올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작가니까 이제 글로써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의 모든 게 이제 녹아 있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방송을 그래요?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야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멍든 줄 몰랐습니다.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이름이,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이름이,
영원히 또 영원해야 할 이름이 내가 불러주어야 피어나는 이름, 내가 어루만져야 가시는 이름, 내가 뒤돌아보아야 글썽이는 이름, 그 이름 대한민국 나의 조국 영원하라. 김사랑 시집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중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었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젊은 날에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정신없이 사느라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 나이를 살다 보니까 조국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은 이게 목을 때가 조금 뻐근해질 때가 있어요. 김사랑 씨는 저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가 이제 쭉 살면서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 네. 그 이제 정가 사범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모든 게 이제 자유롭고 그렇죠. 뭐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제보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이제 나의 그런 감정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적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굉장히 아팠을 때 내가 쓴 글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그러니까 김사랑 씨가 쓴 시들을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김사랑 씨가 시 제목을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라고 썼던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언젠가는 시집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년의 삶들을 이렇게 녹여내서 시를 이제 저도 종종 쓰고 있는데 이미 시집을 내고 2015년에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맞아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얘기가 잠깐 비껴 나가서 이제 이름 얘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김은지 씨도 이쁜데 김사랑 씨라는 필명을 쓰는 게 또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제 이름은 손동숙이잖아요. 아,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숙이라는 이름이 참 촌스러워서 싫었던 거예요. 왜 친근하잖아요, 동숙이라는 근데 이름이. 그런가요? 근데 그럼요. 이제 10살 차이 나는 언니가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듣고 그 생각을 제가 고쳐 먹었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응. 아버지가 응. 우리 언니 이름이 손금숙이에요. 오. 그래서 제 이름을 손금황으로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금황으로. 네. 근데 사실 동숙이나 금황이나 사실 뭐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응. 그래도 저 동숙이한테 만족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손금황이 됐으면 진짜 네, 오늘 손금황 TV가 되는 네. 거야? 오늘 여차하면은 송금황 TV에 김사랑 씨를 모시고 방송을 할 뻔했습니다. 동숙이 혼났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불만 갖지 말고 동숙이라는 이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동막골 해서. 그 강원도가 그게 이제 그 영화가 히트 쳤잖아요. 그렇죠. 그 아예 그냥 나올 적에 선거하고 할 적에 동막골 손동숙이라고 한번 동막골 같은 도시였어. 그러니까 저기 산골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주 뭐 뛰어도 벌판의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쓰러져야 끝이 나는 벌판? 뭐 이런 데서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제주도인데 나는 이렇게 남들 내 제주도 산다면 다 바닷가 보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우리 동네가 대정이란 말이에요. 네. 추사 김정희가 이제 유배를 왔었던 곳이에요. 이제 거기는 뭐가 있냐면 고짜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짜앗이 그러니까 펼쳐져 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동네인 거예요. 고짜왈? 그 고짜왈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짜왈. 그 고짜왈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요즘은 그게 뭐 고짜왈 탐방도 되고 뭐도 되고 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길도 그쵸. 내고 막 이랬는데 옛날 길도 없었어요 그게. 네네. 옛날에 이제 소들을 이제 방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 뜯어먹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고짜왈이. 온 동네 소도 다 끌고 가가지고 저기다가 풀어놓는 거 여름에는 동네끼리 이제 순번 돌아가면서 우리 집은 또 이제 자녀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외동이세요? 이제 저는 모남동의 외동딸이죠. 아이고, 네. 귀하게 그럼 자라셨겠다. 온 동네 소들 다 기하게인데 지금 온 동네 소가 나오고 있는데 키웠다는 거 지금 온 동네 소가 나오는데 뭔 기하게요? 소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아니 또 온 같이- 동네 소를 다 끌고 가서 저기 고짜알에다가 네네. 풀어놓고서 이거 풀 뜯어 먹이고 저녁 되면 데리고 와야지 되고 일이 너무 많은 동네인 거예요. 사랑 씨가 소 끌고 다닐 때 저 닭 잡으러 다녔다고 보니까 전 소 우리가 타고 같은 다녔어요. 시기를 살았던 건 맞는 것 소 같네요. 타고 다녔어요 소 진짜. 타고 다녔다고요? 우리는 애완견이 없고 소가 그때는 애완견인 거예요. 날씬했나 보다. 소 타고 다닌 거 보니까. 소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죠. 아, 강아지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요? 동물은 클수록 똑똑하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이제 막 소 이제 여름에는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어놓으면은 어쩌냐면은 나 이제 잠이 들어요. 꼬마뜨니까 막 피리 불고 뭐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심심해서 이제 잠이 들면 딱 갈 때 되면 소가 와서 혓바닥으로 싹 쓸어요. 살쪄. 가자고.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죽을 주는데 우리 소가
이만한 혓바닥 소혀 엄청 길잖아요. 아, 얼마 까끌까끌하다. 그걸 갖고 제 여기 딱 얼굴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핥은 적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 소 입속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저렇게 방목을 해놓는 거야, 아. 우리가. 온 동네 소들을, 여름 되면은. 거의 목동처럼 목동이죠. 사셨군요. 진짜 피리 불고 소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 화백 보면은 소 타고 다니는 뭐 이렇게 남자애들 있잖아요. 네네. 여자만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는 배경이 그러니까 생각나서 바다가 그런가? 없어요. 바다가 우리 동네가 초콜릿 박물관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얘기를 하면 그거 알까. 가봤는데. 모슬품, 그러니까 그 방어 축제 하는 데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지금이야 이제 그 바닷가 쪽에 동네가 이제 값이 나가는데 옛날엔 그거 진짜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좀 먹고 사는 층은 이제 그 내륙에 있는 우리 동네가 이제 부자 동네였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닷가 쪽이 땅이 뭐 금덩어리인데 지금 뭐 그렇죠 뭐 하여튼. 아주 깡촌에 살았습니다. 깡촌이에요. 깡 바닷가가 아니라. 네. 저는 산골. 또 우리 김사랑 씨는 해외네요. 바다 건너서 제주도에서 같은 시기를 살았군요. 그 산골이나 이 산골이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소중먹이 우리 속골도 작두로 썰고 내가 썰고 그랬었어요. 엊그제 재방송 안 보셨구나. 저 발작도 했다고 거기서 그러면 했어요. 그 당연하죠. 네. 우리 작두로 썰어서 먹기고. 이 여자들이 그냥 저기 너무나 일도 험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일도 부자게 시켜요. 밥 많은 게 우리 이제 대농이었었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이. 그러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높 빌어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높도 막 20-30명씩 쓰는 동네였죠, 이제. 그것도 이제 지쳐가지고 막, 애인데도 그때는 그 흉기나 달아보면 그거 숫돌에 갈아야지 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숙련된 일꾼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른 한몫했었죠. 오죽해 이게 이거 일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합고 사봐가지고 시내로 튄 거예요. 진짜요? 당연히.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못 나갔어요. 그냥 그 산골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 나가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공부해도 나갈 그게 희망이 없었어요. 그 혹시 저기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남자 형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있죠.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죠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분홍색, 노란색 이런 게 있는 걸 몰랐어요. 그게 왜냐면 눈 뜨면은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이고 논밖에 안 보이고 오빠들이 입었던 그 갈색 골덴 바지 같은 거를 제가 물려서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안 타야 되니까 뭐 옷들이 다 검정색 아니면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고 학교를 갔더니 크레파스의 색깔이 그렇게 이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하여튼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한테는. 야, 슬프니 우리 너무 슬프게 가는 것 같다. 네. 엊그제 제가 그 물가 인상에 대해서 쇼츠를 하나 찍었는데 바쁘셔서 못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대충 봤어요. 대충 보셨어요? 그 피부로 느끼는 물가 인상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차를 안 끌고 다니니까 그 이제 기름값 보통 사람들 다 기름값이 그렇죠. 이제 높아졌다고 이제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음식값에서 보통 이제 뭐 느끼죠. 뭐 김밥 1,000원이었던 거 갑자기 3,500원 다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다 사 먹어야지 되니까 좀 살고 있는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 거의 외식이니까 밥 같은 거 보면 어머 이거 뭐야 5,000원 하던 갑자기 8,000원 됐어. 뭐 계란 뭐 그냥 덩으로 주던 거 갑자기 이거 뭐 찜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막 10,000원 막 이렇게 받아. 어머 이거 뭐야 다이어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요새 조금 드시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지난번 뵐 때보다 얼굴이 좀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다 빼래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빼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사랑 씨를 다음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날씬했어요. 사실은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주유소 갈 때마다 아찔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지금 10주 정도 유류세가 고공행진을 했는데 지금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로 다들 어렵잖아요. 경기도 위축되고 이게 안 좋은데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 유류세 인하 같은 뭐 우리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공약으로 하든 뭘 하든 뭐 이제 후보가 바뀌었으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겠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사랑 씨에 대한 저는 두 가지의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김사랑 씨를 봤던 거는 북촌 김영환 장관님이 하시는 치과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갔었어요. 그날 비도 좀 오고 더웠어. 맞아요. 너무 더웠는데 덥더라고요. 웬 여자분이 그 검은 배낭을 메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배낭 안에 서류가 엄청난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참 뭔가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이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번의 강렬한 인상은 그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동 유세 때 네. 그때 목발을 짚고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아. 저 여자분은 아직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사랑 씨가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공정과 상식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어느 정도 얻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투쟁을 하는 게 내가 멈췄더라면 더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그 다음에 나타났을 것인가. 뭐 김사랑 저것도 그렇죠. 저렇게 나빠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지 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상의를 하고 뭐 이랬을 적에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이럴 때가 나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번에 사실은 0.74%로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그렇죠. 저는 굉장히 값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김사랑 씨가 대선 때 정말 우리 윤석열 당선인 그 유세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 목발을 짚고 기여한 바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이게 선거를, 제가 좀 독특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선거 운동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저를 많이 찾아오고 해서 이게 선거를 보는 포인트, 눈 같은 것이 내가 많아요. 내가 선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원래 안 하는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그거에 도치대가 있고 막 이러면 내 한쪽 요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넓게 보고 또 상권의 리더까지 내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많죠. 내가 이제 윤석열 후보 유세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들 해요. 근데 내 눈에는 뭐냐면 이 유세장이나 저 유세장이냐 가서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계속 와 있는 거예요. 그 모여든 인파가?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샤이 진보들 드러내지 못하는 진보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민주당 쪽의 색깔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정교조, 그리고 민노총, 네. 그리고 공무원 조직. 얘들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주 3일째, 4일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진보층이 좋아요. 공무원들 말을 안 할 뿐이지. 공무원층 거기다가 민원연, 언론층 여기 지금 좀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내가 70-80%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선거를 뛰어야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요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죠. 내가 유세장 가서 보잖아. 북 치는 사람 똑같아. 뭐 깽가리 치는 사람 똑같아. 이 인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게 보이지만 그렇지 결코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사랑 씨가 날카롭게 보신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대선 결과를 보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선거가 이번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사랑 씨는 지방선거 저를 위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거를 해왔어요. 이제 일단 내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요. 지방선거에 이제 요번에 광역단체장을 17명을 뽑아요. 네네. 기초단체장은 226명을 뽑아요. 그리고 광역의원이 824명 플러스 기초의원 2,927명을 뽑고 총 3,751명. 교육감 선거 17명, 교육의원 5명. 그래서 총 4,016명을 뽑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 그러면 거의 그 지자체는 거의 민주당 쪽인 거예요. 이건 이게 완전히 그렇죠. 뭐 여기 고양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도 마찬가지고 이 지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총선도 폭망해요. 그렇죠. 지금 지방 권력이 민주당이 더 어마어마해요. 있잖아요. 지방 권력이 이제 조례도 뜯어고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게 비리층 생각을 해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했어요. 시장을 하면서 대장동을 키워가지고 도지사 대권 후보까지 됐어요. 그랬죠. 이 지방 권력이 막대하다니까요. 돈이 없는 곳은 또 조금 그 층이 다르지만 인구 비례 이제 한 100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특례시나 뭐 이런 데들은 이게 거의 그 소왕국의 황태자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선거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태까지 온 그러기 거죠. 때문에 이거 네. 내가 이제 요거를 그 어떤 분이 이게 잘 작성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두 4,016명을 뽑는데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푼다면 가장 치열한 공천 경쟁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되려 한다면 공천 헌금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놔둔다는 거죠. 그리고 공천 헌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전 생각에 각종 비리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으로 갈수록 감시가 느긋하고 지연 학연으로 얽히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으려 뒷돈을 바치려 하는 사람이나 모르는 쪽에서 받으려 하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계속 유착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감소해지기 때문에 공천 헌금 같은 것도 이제 폐지해야지 된다고 좀 근본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뽑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언론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치중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도 만들고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같은 후보끼리도 이게 욕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사람을 뽑아줘야지만이 그게 이제 그게 또 좀 저기 하죠. 그리고 경기도하고 지금 성남시만 하더라도 보면 알겠지만 졌어요. 윤석열 후보 자체도. 졌죠.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지금 경기도가 한 5% 그렇죠. 졌나요? 5% 정도 졌죠. 우리 고양시도 보면은 민주당이 시장 12년 그리고 국회의원 14년을 장악하고 있어요. 성남하고 비슷해요 지금. 보수의 불무지죠. 우리 이번에도 대선에서 5.4% 정도 졌는데 저희가 선거에 임할 때마다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각고라고 뛰어들긴 하는데 항상 결과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 후보들도 그런 각오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 신도시를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일기 신도시 이제 정비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고양시가 재도약을 하려면 시장이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고양시에서 우리 쪽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의 6월 1일 시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밤낮으로 생각해도 부족한 거죠. 그럼 지금